안녕하세요. 김은정입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자, 우리 이번 주에는요, 주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주식 시황 확인하기라는 것을 같이 학습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어제 미국장은 어땠더라? 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했고요.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오늘 주식에서는 어떤 부분이 오르고 어떤 부분이 내렸을까? 어떤 테마가 이슈였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주식으로 시작할 때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혹은 마무리를 하고 나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같이 학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이라는 것은 내가 정리하지 않아도 전문가가 정리해 놓은 게 우리에게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볼 줄 아는 힘을 가져야지만 조금 더 똑똑한 경제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걸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일간 수급을 확인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요, 우리 수급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지난번에 수업할 때 함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이버에서 보시면 조금 더 편하게 볼 수 있습니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그래서 함께 네이버 접속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네이버가 접속이 되고요. 이 사이에 오른쪽에 보시면 증권이라는 곳으로 제가 들어가 볼 겁니다. 네, 증권으로 들어갔더니 국내 증시 있습니다. 네, 들어갔던 기억이 나나요? 네, 많이 본 화면이죠. 눈에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조금 더 우리가 주식과 가까워지고 증권과 가까워지면서 이 증시들을 보면서 조금 투자에 적격한 인물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말로는 설명을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요. '코스피가 오늘 미세하게 조금 뜨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상위 200 개의 종목이죠. '약간 내려가고 있구나. 왜 그럴까?' 하고 인기 검색어 종목으로 살짝 가 봤더니 삼성이 조금 내려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시각도 살펴봤더니 미세하게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 어 8.02 포인트 오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3,140 으로 해서 2.66 포인트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것처럼 미묘하게 살짝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요.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의 일간 지금 현재 수치도 확인을 해 봤지만요. 어느 정도 수급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다가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은 어느 정도 사고 팔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봤더니 이 부분 보이시나요? 제 마우스 따라와서 보시면 돼요. 코스피 개인이 오늘은 사들였네요. 얼마나 사들였나요? 2,444억 원 오늘 이 기준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굉장하네요. 외국인 한번 볼까요? 네. 422억 팔고 있고요. 아니네. 제가 이쪽으로 지금 코스피 쪽으로 봅니다. 코스피 외국인이 230억 사고 있고요. 기관이 2,785억 팔고 있습니다. 기관이 파는 걸 누가 다 받고 있나요? 외국인과 개인이 받고 있습니다. 어제 수급이 어땠느냐라고 잠시 구도로 이야기 드리면요. 어제 수급 현황은 외국인이 기관에서 파는 물량, 개인이 파는 물량을 다 받았거든요. 그걸 알았던 개인이 아마 '우리도 한번 받아보자.'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수급을 확인하는 것도 하나 도움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럼 코스닥으로 살짝 넘어가 볼까요? 코스닥 넘어가 봤습니다. 코스닥은 현재 개인이 443억 원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팔고 있네요. 어제는 외국인은 코스닥까지 사고 있었거든요. 기관도 팔고 있습니다. 기관의 물량과 외국인의 물량을 우리 개인이 다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이 코스피 종목 중에서 상위 200개의 종목을 말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개인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기관이 다 뱉어내고 있습니다. 기관의 물량들을 외국인과 개인들이 갖고 있다라고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유추를 해보는 건 외국인이 최근에 계속 코스피의 물량, 코스닥의 물량, 우리나라의 증시를 계속 증권시장의 주식을 계속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시장성에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바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매매, 매수, 매도가 어떻게 되는지 쭉 투자자별의 매매 동향까지도 쭉 살펴볼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클릭해서 들어와 볼게요. 들어와서 살펴봤더니 코스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이 많이 받았어요. 일주일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외국인이 많이 받았네요.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로 봤더니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있고요. 3개월에는 개인만 받고 있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살펴볼 수 있겠죠. 코스닥은요. 오늘 부분으로 봤더니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앞서 이야기 들은 것과 비슷하네요. 자, 외국인이 팔고 있는 것을 기관과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일주일로 볼까요? 외국인은 팔고 있고요. 우리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한 달, 3개월. 이렇게 해서 어디에 수급이 이고 있는지를 쭉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 3개월 단위로 봤을 때 개인이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거기에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인의 세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점검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프로그램 매매 동향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보셨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앱으로 제가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휴대폰으로 교실에서 수업을 드릴 때 앱을 보여주면서 이게 프로그램 매매 동향이야. 실시간으로 우리 기관의 투자자들이 프로그램에 넣어놓고 AI가 똑똑하게 이 시간에 사고 이 시간에 파는 것을 하고 있단다라는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 프로그램 매매 동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은 수익, 조그만 작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게 오늘입니다. 차익 거래 순매수 빨간불이 요렇게 뜨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수익을 많이 가져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3개월 단위로 볼게요. 네, 미세하게 보고 있죠. 자, 전체 순매수는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살짝 아래쪽에서 그렇게 큰 수익을 보고 있지는 않네요. 자, 3개월 단위로 봤을 때 미세하게 수익을 보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에 우리가 수량을 보고도 지금 현재 많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를 드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일간, 주간, 월간 투자자의 매매 동향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매매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코스피 코스닥 선물 부분 제가 먼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황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주를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시가총액 상위가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하는지 않는지 아니면 시가총액이 얼마만큼 변하는지는 대략적으로 머리에 넣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삼성전자가 우리 알고는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나요? 시가총액 1위다라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시가총액 1위의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이 시가총액의 변화에 따라서 회사의 규모도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상위 한 10개 그룹 정도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의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이것이 기업의 규모의 크기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니까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셀트리온까지는 이 수치를 조금 기억을 해 두시는 건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삼성전자우, LG화학, 삼성바이오릭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뿅 뜨고 있죠. 그리고 현대차, 카카오, SDI, 셀트리온까지 우리가 시가총액의 총 금액을 기억하시게 된다면 이 금액 자체가 회사의 규모다. 이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다.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시가총액을 기억하면서 회사의 규모를 생각해 보시자라는 이야기를 같이 전달을 해 드렸고요. 어느 업종이 매수가 몰렸는지 그리고 매도가 몰렸는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업종별 시세에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업종별 시세는 국내 증시에서 업종 안으로 들어오면 됩니다. 오늘의 업종별 시세입니다. 어제는요, 자전거가 떴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전거가 오늘은 좀 내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떤 부분이 떴는지 봤더니 생명과학 도구 및 서비스에서 전일 대비 7%가 상승되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종목이 있는지 궁금하죠?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지금 장중에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걸 쭉 살펴봤더니 우리 퍼랑 ROE 같이 체크해서 검색을 해 볼게요. 최대 6 개까지만 되는구나. 그럼 퍼까지만 우선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시젠, 대한과학, 엔젠바이오, 마이크로, 바이오톡스텍 여기에 봤더니 조금 눈에 들어오는 회사들이 쭉 다 있죠. 미세하게 떨어지는 회사들도 있고요. 이 중에 우리 그래도 등락률이 가장 높은 시즌이 전일 대비 20% 가량 상승했는데 왜 그랬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한번 들어와 보면 종합정보 안에 뉴스 공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 대장주 시즌 무상 증가 소식에 급등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상 증자가 결정이 되면서 지금 현재 급등하고 있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무상 증자가 이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요. 그러면 시즌 때문에 이 평균이 올라가서 '모든 것이 뜬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정말 진단 키트 때문인가?'라는 생각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대한과학도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뉴스 공시 역시 들어와서 한번 볼게요.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증가했구나. 그런데 이거는 3월 11일 뉴스잖아요. 오늘랑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같이 우에서 같이 떴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 분석 들어와 보고요. 종목 분석 안에 재무제표 보면서 이 회사가 투자해도 될 회사인지 빠르게 눈으로 보면서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네. 단기 수익 이익은 순이익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기업은 많네요. 그리고 금융이나 기타 영업 손실의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판매와 관리비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회사가 맞습니다. 오늘 왜 떴을까? 오늘 뜬 이유가 이 사이에서 살펴보기에는 조금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왜 상승했지?'라는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생명과학 도구 및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시즌의 무산 증자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인상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엔진바이오가 조금 더 올라오기도 했어요. 진단 키트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그 외에 다른 업종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어요? 그래도 순서대로 보는 게 좋겠죠. 자, 가구 문구류 떴는데 문구류는 어제도 2 위였어요. 왜 두 번째 들어갔는지 한번 보면 어제와 같은 현상인지 볼까요? 와, 삼성출판사가 어제도 굉장히 많이 떴거든요. 삼성출판사 하면 혹시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기억나는 게 이 뉴스 공시에 있더라고요. 이걸 일주일로 바꿔 볼까요? 어제도 조금 인상되었고 오늘 완전히 떴다가 살짝 내려왔네요. 역시 뉴스 공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삼성출판사가 강세다. 왜 강세인지 봤더니 아기상어 자회사 유니콘 평가다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아기상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아기사과와 자회사 유니콘 평가에 의해서 지금 현재 뜨고 있다. 핑크퐁 들어봤죠?
네. 이 회사가 뜨고 있어요. 노홍철 아저씨가 사두었다가 이 노홍철 분이 팔자마자 굉장히 뜨게 된 삼성출판사. 네, 그렇게 저도 기억이 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문구류에 속해 있는 건 아니지만 업종을 문구류로 태초에 등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업종에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해서 쭉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는 것들도 아래쪽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과 상승 기로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주죠. 또 이번에는 우리가 업종별 시세를 봤다라고 하면 테마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테마별 시세를 보면 테마별 시세에서 지금 현재 그 인상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쭉 한번 살펴볼게요. 전일 대비해서 많이 뜨고 있는 게 테마파크입니다. 왜 뜰 것 같아요? 봄이라서 그런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테마파크 안에 무엇이 있는지 봤더니 국보디자인, 신세계건설, 한국종합기술, 현대건설, 시공테크, 이월드가 있습니다. 국보디자인이 오늘 3시 이후로 조금 전에 급등했네요. 왜 급등했는지 한번 볼까요? 우선 뉴스 공시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음. 현금 배당금을 7시 13분 어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죠? 아닌데? 날짜가 지금 제 핸드폰에는 오늘 8 일이잖아요. 지금 여기에는 17시 13분으로 뜨는데 현재 시간이 15시 2분, 4월 8일 15시 2분이거든요. 아마 이 시간에는 미스가 있는 것 같아요. 국보 디자인이 주당 배당금을 현금으로 320원 주기로 했습니다. 라는 것이고 시가 배당률을 1.84% 줍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떴을까? 예. 우선은 이 이유 말고는 뉴스에서 확인되는 부분은 없고요. "투자도 잘하고 인테리어도 잘한다."라고 쭉 확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급등하게 확인된 건 이거밖에 없고요. 채팅창도 종종 한 번씩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여기에서 공유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영상에 남게 되면 채팅창 안에는 우리 쓸모없는 내용들이나 혹은 남을 비방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함께 공유하지는 않을 거고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금액이 떴을 때 주가가 상승되는 이유 없는 부분을 봤을 때 찾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채팅창까지도 같이 한번 보는 거 추천을 해 드립니다. 자, 테마 다시 한번 볼게요. 이동통신이 오늘 떴어요. 최근 3일간 등락률에서는 마무리가 마이너스가 되고 있지만 제4 이동통신이 뜨고 있고요. 이 중에 CS, 솔리드, 세종텔레콤 등등이 뜨고 있는데 나머지는 내려앉았는데 CS라는 기업이 지금 현재 29.91% 점프업했네요. 한번 가볼게요. 지금은 최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물량이 많이 거래량이 터졌네요. 거래량이 그렇게 일일 거래량이 많은 건 아니지만 평상시에 비해서 많이 터져 있는 것 같아요. 자, 일주일, 3개월, 1년 봉으로 바꾸어도 최고가를 갱신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한번 볼까요? 아, 흑자 선언했대요. 그런데 흑자 선언한 기사는 6월 4일 날 났잖아요. 역시 이 뉴스 공시만 봐서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우리 채팅창과 다른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CS 한번 그럼 뒤져 볼까요? 음. CS. CS 주가. 우리나라 게 뜨지 않는구나. 안타까워요. 네이버 님으로 가 보겠습니다. 종목 번호를 가지고 왔으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 보고 안 되면 종목 번호로 가지고 와 볼게요.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던 회사 동일한 회사 맞고요. 이 회사가 기사로 한번 살펴볼게요. 똑같은 거 보고 있었네. 어 금융홈 들어가서 CS 뉴스. 자, CS 오후 갑작스런 상한가 52주 최고가 경신. 왜 그런가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렇지? 여기까지만 나와 있고요. 뒤로 해서 다른 뉴스를 한번 볼까요?
여기도 오후 들어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위기의 CS. 이거는 같은 회사가 아니에요.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이렇게 꾸준히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학생들이 해야 되는, 지금 현재 학습하는 학생들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이렇게 '어? 못 보던 종목인데?'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한 번씩 뚝뚝 뜨게 되면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답니다. 그래서 자주 보다 보면요, 자주 본 종목명도 눈에 들어오게 되고요. 자주 보다 보면 그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도 조금씩 머리에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리한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면, 오늘의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 200의 지금 현재 지수와 수급량이 어디로 누가 몰리는지를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요. 거기에다가 투자자별로 어떤 매매 동향을 가지고 있는지, 외국인 매매는 지금 현재 어디에 많은지 제가 클릭하면서 보여드립니다. 코스닥도 있고요. 기관의 매매는 누가 지금 현재 기관의 매매량을 가지고 있는지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프로그램 매매 동향에 대해서도 미세한 수익을 받고자 하지만 이 순수익을 어느 정도 뽑아내고 있는지, 순매수가 많은지 순매도가 많은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게 되면 차익 거래를 한 것, 그리고 비차익 거래를 한 것 전체 부분 쭉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정리를 해 보실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증시 자금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예탁금을 통해서 가는 것인지 신용 잔고를 통해서 가는 것인지 펀드를 통해서 예탁금이 움직이고 있는지, 이 예탁금도 한번 보면 어떤가요? 지금 파란불이 쭉 들어와 있는 거 보니 4월 6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예탁금이나 신용담보들이 쭉 빠져나가고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조금 안정자산이 펀드 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 화면만 보고도 증시 자금을 어디로 흐름이 가고 있다라는 것의 동향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화면 속에서 눈에 쭉 들어오는 거 하나 있지 않나요?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네. 인기 검색어 눈에 들어오죠. 이 인기 검색어도요, '오늘 인기 검색어가 어느 거였을까?'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건데, 인기 검색어 순서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순서를 쭉 살펴보시면서 '사람들이 주로 관심을 가진다더라.'라는 겁니다. 참 특별한 게, 역시 시가총액 1 위는 1 인가 봐요. 제가 열 때마다 삼성전자는 순위에 꼭 들어와 있어요. 오늘도 1 위의 자리를 잡혀 있죠. 항상 우리들의 주 관심사 검색 상위 종목 안에 해당이 되게 되고요. 오늘은 전일 대비해서 1,000원이 하락되었고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정한 거래량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젠 앞서서 우리 많이 인상되어서 살펴봤던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현대모비스도, 그리고 동신건설도 최고가를 지금 현재 점프업을 하긴 했는데 요렇게 뜨고 있다라는 것을 인기 검색어를 통해서 쭉 살펴볼 수 있어요. 어제부터 해서요, 투자 증권들이 계속 또 빛을 발하고 있네요. 자, 이렇게 종목별로 테마별로 보다 보면은 전일과 오늘, 그 전날과 이렇게 해서 쭉 비교를 해 보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카카오 많이 사용하죠. 이 카카오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 한번 해 볼까요? 카카오를 1주일로 바꾼 차트입니다. 네. 3 개월로 바꾼 차트이고요. 1 년으로 바꾼 차트이고요. 3 년으로 바꾼 차트입니다. 5 년도 될까요? 10 년도 될까요? 카카오의 전체 곡선이 어떤 모양을 그리고 있냐라고 생각을 했더니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고요. 최근 1년 안에는 급성장한 게 눈에 보일 겁니다. 자, 더 성장할까요? 분명 더 성장할 겁니다. 카카오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플랫폼 산업이니까요. 그럼 투자할까요? 그건 저는 허락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요, 고평가되었는지 저평가되었는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도 우리 개개인의 방식대로 점검을 꼭 해보셔야 될 겁니다. 내가 점검한 방식에서 이 상품이 고평가되었는지 저평가되었는지를 살펴내 보고 현재 기준에서 저평가된 것이 맞다라고 하면 투자를 결정하시면 되고요. 현재 기준에서 저평가가 아니라고 하면 저평가된 또 다른 상품을 찾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증권 시장에는 굉장히 많은 상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도 성장하겠지만 지금 현재 성장을 곡선을 이렇게 상승세로 보이고 있는 것 어느 정도 더 올라갈 수 있을까는 물음표겠죠. 물론 카카오는 성장할 겁니다.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볼 문제다라는 거 같이 이야기 드립니다. 자, 여덟 번째, 우리 외국인의 순매수, 순매도 확인해 보자라고 했는데 앞에서 제가 정리하면서 보여드렸고요. 아홉 번째, 기간의 순매수, 순매도 확인해 보자라는 이야기 드렸었죠.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관에서 관심을 가지는 종목 그리고 외국인이 관심을 가지는 종목은 왜 그럴까? 성장할 것이다라는 기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증시자금이 어떻게 동향이 되고 있는지도 쭉 살펴봤습니다. 10가지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식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감하면서 시황을 정리해 보자라고 했고요. 지금 현재 시간은 3시 13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주식 시장이 마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이야기를 쭉 들으시면서 순서대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시게 되면 매일매일 주식 시장을 보는 눈이 조금씩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가 정리하지 않아도요. 전문가들이 정리해줘서 쭉 올려줍니다. 하지만 내가 정리한 것과 상대가 정리한 것에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살펴보고요. 어느 종목이 강세가 되었는지도 보면서 내가 그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지 혹은 조금 뒤로 물러나야 될 것인지도 찾아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제가 어떤 이야기 나누었냐면요. 첫 번째, 일간 수급량을 확인해 주세요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매매 동향에 대해서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작은 수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가 있었고요. 그 차익 거래와 비차익 거래에서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 거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간, 주간, 월간 투자자 매매 동향까지도 살펴보시면서 하루, 일주일, 한 달, 3개월 단위로 어디에서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지,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지, 누가 수급을 받고 있는지를 보시면서 내 포지션을 잘 정하시면 된다라는 것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네 번째로는 시가총액 상위주를 확인해 달라라는 겁니다. 시가총액 상위주가 종종 바뀌기도 합니다. 물론의 삼성전자는 변하지 않았지만 가끔씩 현대차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요. 카카오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합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오늘의 종목이나 업종의 특징이 있다면 그 역시도 같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업종별 시세입니다. 업종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 수급이 어디에 몰렸는지, 인기 종목은 어디인지 살펴볼 수 있을 거고요. 이유를 잘 모르겠다. 분명히 올랐는데, 주가가 올랐는데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하면 뉴스나 공시 등을 뒤져서 확인해 봐달라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테마별 시세입니다. 업종과 테마는 다르죠. 그래서 그 테마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관심을 받았는지 3일과 비교해서 나타나 있으니 3일 동안 쭉 상승하고 있다. 조금 더 볼까라는 것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일곱 번째입니다. 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오른쪽 편에 인기 검색어 뜬다 했습니다. 그 인기 검색어도 살펴보시라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특히나 평상시에 10위 안에 없었던 게 10위에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관심 갖고 살펴보기라는 것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덟 번째는요. 외국인의 순매수, 순매도를 확인하자. 아홉 번째는 기간의 순매수, 순매도량을 확인하자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고객의 예탁금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신용당국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신용 담보가 증가한다.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건 주식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10가지를 매일 장이 마감하는 그 시간에 살펴보셔도 좋고요. 매일 장이 마감하지 않는다 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장이 개장하기 전에 살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주식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겠죠. 자주 만나면 자주 만날수록 친해지는 친구처럼 자주 만났으면 자주 만날수록 친해지는 경제인이 될 겁니다. 예, 경제와 가까워지고 싶으십니까? 주식과 친해지고 싶으십니까? 자주 만나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김은정이었습니다.